안녕하세요. 통치 이탈리아입니다. 오늘 23번째 영화인데요. 22번째 영화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영화 너무 좀 어두운 영화긴 했죠. 그래도 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보다 추상적이 되기 바로 전작품이라 전체적으로 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를 좀 이해하는데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해 봤고요. 오늘 영화는 다시 영화가 주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또 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 다시 보면서 중간중간 줄거리는 다 머리에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다시 보면서도 너무너무 한 거의 뭐 50번을 봐도 질리지 않을 스타일의 영화? 진짜로 그 탄탄한 줄거리와 특히나 배우를 보는 즐거움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 영화입니다. 제가 저렇게 많이 적어 놨잖아요. 그죠? 오늘은 프리츠랑의 영화고요. 프리츠랑 감독의 두 번째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프리츠랑 감독 많이 좀 다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영화 자체가 좋은 영화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은 그 영화를 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너무너무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전혀 세월의 그런 어떤 빗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인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죠? 이 영화 프리츠랑 감독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선택한 영화잖아요. 창속의 여인. 여기서 에드와르드 G 로빈슨하고 그죠? 조앤 베넷. 제가 자주 등장시키는 배우입니다. 오늘 역시 어떤 배우의 조합이냐면 1953년 영화고요, 이 영화는. 배우 이름 너무 많이 써놨죠, 제가. 맨 위에 다니엘레 암피테아트로프는 이 영화 음악도 은근히 부드럽고도 약간 재즈적인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뭐 그냥 영화와 더불어 그냥 꼭 맞는 옷을 입은 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니엘레 암피테아트로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그 음악 담당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인공은 이제 글렌포드 너무 유명한 배우죠. 글렌포드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만 보여드려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놨는지 저 이거 보는 거 재밌더라고요. 강인하게 잘생긴 외모. 여기서는 뭐 강인함보다 그래도 꽤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서부극의 가장 빠른 총잡이 하면 뭐 아란 라트도 있겠죠. 셰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저는 뭐 항상 총 제일 빨리 빼는 거는 아란 라트. 코미디의 콤플렉스 사나이. 필름 누아르의 터프가이 영웅. 의외로 필름 누아르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됐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걸 길다라고 안 하고 매번 질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언어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길다. 리타 헤이버드라고 나오죠. 어떻게 보면 저런 필름 누아르 오늘도 필름 누아르인데 이제 상대역이 바뀝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저 이 배우 좋아요. 글로리아 그램. 누군지 아시겠어요? 글로리아 그램? 저번에 제가 했던 동영상에는 한 번 나오고요. 제가 프랑크 카프라의 멋진 인생 얘기했어요.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도나리드 나오는 거, 라이오널 베리모어도 나오고, 카프라 감독. 정말 좋은 영화죠. 그 영화, 다루고 싶긴 하네요. 그 영화에서 이제 도심의 그 여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이제 글로리아 그레암인데, 제가 소개시켜 드린 동영상에서는 그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The Bad and the Beautiful 해서 악당과 미녀라는 영화. 커크 더글라스가 영화 제작자로 나오고요. 미녀 역할로는 보면 그 아버지는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였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쩔어 있는 여인을 빼내서 이제 결국 유명 배우로 만들죠. 라나 터너가 역할을 했죠. 그때 보면 감독으로 성공한 사람, 배우로 성공한 건 라나 터너, 그리고 또 작가로 성공한 또 누가 있었죠. 제임스 리 바틀러라고. 딕 파웰이 분한 겁니다. 근데 딕 파웰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막 쇼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헐리우드를 구경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시나리오 작가가 됐을 때 그때 로즈마리 바틀러라고 나온 그 배우가 바로 글로리아 그레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배우하고 같이
그 커크 더글라스 친구인 그 배우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놀러 갔다 오라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잖아요. 그게 원한이 돼서 이제 그 커크 더글라스하고 등지게 되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그 영화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또 연기를 하는, 그리고 또 헐리우드의 기억에 남을 그런 장면들을 또 선사하는 꼭 보셔야 될 그 글로리아 그레이엄의 또 연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조슬린 브란도, 이게 보면 영화가 시작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글렌 포드, 글로리아 그레이엄, 조슬린 브란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 남자 배우 리 마빈도 나오는데 리 마빈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기도 하거든요. 근데 리 마빈이 이때는 리 마빈이 생각보다 그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 리 마빈이잖아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의 리 마빈이거든요. 여기서 악당역으로 나오고, 네, 악당역 빈스로 나오는데, 리 마빈이 저렇게 뒤에 있고 그 조슬린 브란도가 나왔잖아요. 조슬린 브란도가 누구냐? 브란도 하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브란도. 마론 브란도의 그 누나입니다. 친누나예요. 이 누나도 이제 배운 거죠. 조슬린 브란도는 여기서 글렌 포드가 형사로 나오거든요. 데이비 베니언이라는, 형사라기보다 경사, 경찰의 직급으로 보면 경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글로리아 그레이엄은 그 악당의 그 애인으로 나옵니다. 악당이 이제 이름이 뭐냐면 빈스라는 악당, 완전 두목은 아니고 두목 바로 밑에, 빈스라는 리 마빈의 그러니까 애인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조슬린 브란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주인공인 데이비 베니언, 글렌 포드가 연기하는 데이비 베니언, 정의에 불타는 이 형사의 아내 역할로 나옵니다. 캐시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자넷 놀란, 이렇게 적혀 있죠. 자넷 놀란. 이 배우도 상당히 여배우인데 개성이 강해요. 이 영화가 제일 처음에 그 하나의 자살 사건으로 시작하거든요. 톰 던킨이라는 경찰 사무국장이 자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인 거예요. 베르타 던컨, 아내 역인데 상당히 이 영화에서 중심 인물 중에 하나죠. 어두운 여인인 거죠. 뭔가 숨기고 있는 여인인 거죠. 이 자넷 놀란이라는 배우는 어디에서 역할을 했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중에 맥베스라는 영화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영화한 맥베스에서 이제 레이디 맥베스 역을 이 자넷 놀란이 하니까 나름 캐릭터가 있는 배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에디트 에반슨, 댄 세이무어, 윌리 부시. 윌리 부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의 주인공인 데이비 베니언 형사의 상사 역할을 하는 거죠. 윌크스라는 서장이죠. 그리고 윌크스 위에는 히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니언이라는 경사가 일 처리할 때 너무 정의감에 불타니까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윌크스 서장은 매일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제어를 시키는 거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정상적으로 좀 연금을 타기 위해서 좀 몸을 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국장인 히긴스는 나중에 이제 뭔가가 밝혀지는 거죠. 히긴스는 계속해서 이제 그 베니언이 막 행동하는 거를 막 경고를 하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디트 에반슨, 댄 사이무어 이런 사람들을 보는 즐거움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보는 또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댄 사이무어가 누구냐면 여기서 진짜 잠깐 나오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중고 자동차 그 막 폐차시키는 폐차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데인 세이모가 어떤 배우냐면 저번에 그 로렌 바콜의 have to have and have not 기억하세요? 그거 소유와 무소유. 그때 누구 나옵니까? 험프리 보가트하고 로렌 바콜 나오는 영화에서 그 마티닉에서 형사, 엄청 등치 큰 뚱뚱한 형사가 와서 막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험프리 보가트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죠? 예. 그 배우가 댄 세이모어입니다. 잠깐 나와도 나름대로 저렇게 감초처럼 그렇게 나오고요. 에디트 에반스는 거기에서 셀마 파커라는 역으로 그 폐차장에서 잠깐 그
회차장에 이제 가서 뭔가 정보를 알아내려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기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못하겠다고 해서 한쪽 끝에 아주 노인인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인이. 그 여인이 바로 에디트 에반슨입니다. 그 여인이 말해요.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고용할 정도면 하고 나중에는 나름 힌트를 주면서 우리의 베니언 경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잠깐 등장합니다. 한 두 번 정도. 근데 이분이 엄청 사실 유명한 배우예요. 그렇게 잠깐 등장하지만 히치콕의 영화 중에서 로프하고 그 다음에 마니라는 영화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도 너무 뭐 레베카, 마니 이런 영화들은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서 머릿속에 이렇게 거기서 마니가 여주인공 이름이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배우를 볼 수 있는 즐거움까지 갖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따단 The Big Head. 어머 뜨거운 열기 아주 큰 열풍 이렇게 되나요? 빅 히트. 네, 빅 히트 보면 글램포드, 글로리 그램 여기는 리 마빈이 나오네요. 그죠? 한번 줄거리 가볼까요?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인지. 자, 어느 날 경찰 기록 사무국장 톰 덩컨이 자살을 해요. 이 사건을 맡게 된 젊은 경사 이제 데이브 베넌이죠. 데이브 베넌 글램포드는 톰의 미망인을 찾아가서 톰의 미망인이 누굽니까? 바로 오델로에서 같이 나왔던 배우 자넷 놀란이겠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톰의 미망인이 자살 맞다. 평소 건강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건강 상태 걱정하면서 자살한 것 같다. 그리고 경찰도 단순 자살로 매듭 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톰의 애인이 전화를 해요. 루시 체프먼이라고. 거기 자주 등장하는 리트릿이라는 바가 있거든요. 리트릿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거기를 가는 거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부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중이었다 하면서 이 사건 수상하다 하는데 며칠 뒤 이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잔혹하게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경찰서장은 몸을 사리고 경찰국장은 그냥 끝난 사건이라고 자꾸 덮으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결말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영화는 나름대로 저렇게 위에 챕터가 28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쭉 28개 이것도 53년 70년은 넘었네요. 그러니까 71년 된 영화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장면은 못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웨키. 자,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권총이 등장부터 합니다. 저 권총은 이제 자살을 위한 권총인 거죠. 그렇게 자살을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 부인이 바로 오선 웰즈와 오델로를 같이 했던 그 부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던컨의 부인으로 나옵니다. 저렇게 보고 그 옆에 저렇게 편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본인 죽음과 관련돼서 경찰임을 알 수 있고요. 폴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남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고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하지 않고 라가나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연출 안에 모든 내용이 빨리 담기죠. 네, 그 옆에 전등이라든지. 네, 급하니까 이제 여기서에서 라가나를 깨웁니다. 네, 지금에서 중요한 전화가 왔다. 라가나가 이제 악당의 두목인 거죠. 거물 정치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화를 잘 해줬다 하면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좀 전에 그 침대 장면하고 그 바로 해서 이 등장하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등장을 하네요. 예, 글로리아 그레엄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렇게 바로 그 침실에서 바로 소파로 저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보면 이 라가나의 그 제일 큰 수하 중에 한 명이 그 리마빈이 연기하는 그 빈스거든요. 빈스의 애인이고 라가나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바꿔주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되어 있는 인물로서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는 걸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마빈을 부르는 거죠. 라가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당장 그 게임을 접고 혼자서 라가나의 전화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I don't know about you politicians, but I'm so bored. I need one.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렇게 가볍고 발랄하면서 좀 뭐랄까 그런 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런 어떤 그림자 같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런 부분 아래부터 해서 부분은 나중에서 저 글로리아 그레암이 어떻게 이제 그레암이라는 인물이 바뀌는가에 대한 어떤 그 처음에 단초를 좀 제공해 주는 거죠. 슬로우하게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요. 이제 그 온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라가나 부인을 만나야 되겠죠? 잠깐 만나는 거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네,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포즈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저렇게 훌쩍이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이제 거울에 비춰진 저런 두 가지의 그 배넌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넌의 저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미망인 자체가 여러 가지 저 거울의 이미지를 통해서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구도 자체도 보면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두 사이에 저런 어떤 벽이 느껴지고요. 한 명은 연기를 하고 한 명은 그걸 경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같은 경찰 동료로서 당신의 남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어떤 의심을 갖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지금 이 공간은 지금 보세요. 공간을 제일 처음에 그 라가나가 자는 침실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은 보여줄 수 없었겠죠. 근데 좀 전에 바로 이어지는 그 글로리아 그라함하고 빈스가 있는 공간, 데비로 나오거든요. 데비하고 빈스가 있는 공간은 되게 화려하고 널찍하고 그리고 뭐 광선이 질비하고 그죠? 아주 부유해 보이고 그리고 좀 전에 그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찰 톰 던킨이 죽은 집도 경찰의 집치고는 생각보다 그 집 상태가 좋아요. 반면에 우리의 그 주인공인 경사의 집에 왔습니다. 아주 행복한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마론 브란도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아주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아주 많이 닮았죠? 조슬린 브란도. 눈이라든지 전체 광대 저런 부분하고 일단은 눈의 시선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한 가정이죠. 지금 스테이크 먹을 수 있고 우리 애가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대학 갈 때까지는 못 먹는다. 지금 많이 먹어라. 아주 행복한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저는 영화에서 이렇게 행복한 장면이 너무 과다하게 하면 행복한 애정 장면은 늘 이런 영화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죠. 예.
이 장르가 그냥 애정 영화면 모르겠는데, 예, 장르가 이런 영화는 이렇게 보여줄수록, 예, 그리고 늘 모든 걸 쉐어하고요. 네, 전화가 옵니다. 그 죽은 톰 던킨 국장의 그 애인이 전화를 한 거겠죠? 만나자고. 네. 여기가 이제 그 리트릿이라는 바고요. 여기 있는 이 여인이 이제 체프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여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태였다.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바에 이제 이 여인이 나가고 나서 바에다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그 대답하는 방식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갱들이 그 악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갱들이 이미 장악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라가나가 모든 거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이제 다시 왔습니다. 부근을 봤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꺼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별장 같은데 그런 데를 갔다고 하던데 그 별장 그 구입한 내역 같은 거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이제 아주 그 성격을 드러내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장면입니다. 보면 아까 처음 태도하고는 영 이제 다른 본색을 드러내는 태도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장막이 뒤에 저런 커튼이 가려 있는 사이로 저렇게 밖이 보이고 그 남편의 이렇게 사진이 있고 남편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베일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입니다. 아까의 장소가 완전히 밀폐된 장소 첫 만남이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연기를 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본인의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 보이는 그런 공간이네요. 그리고 네, 나옵니다. 영 찝찝한 거죠, 이제. 찝찝한 거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사건을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그 체프먼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었다. 그 도로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온 거죠. 그 리트릿이라는 바로 와서 이제 그 그때 별 얘기를 안 했던 바맨한테 얘기를 합니다. 루시 어떻게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데 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 빈정대기도 하고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넌 경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가나 그 부하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얘기하니까 뭐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본인이 라가나의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라가나의 집에 이제 라가나의 집이 드러나는 거죠. 아, 라가나의 집이 아니네요. 여기는 이제 본인의 집으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우리 꼬마가 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쌓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 공간 자체는 작지만 아주 그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당신이 하는 거를 믿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뭐 사건을 갖다가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게 난 더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I don't know.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막 붉히면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Stop minding other people's. 벌써 경고가 들어옵니다. 살고 싶거든 이제 딴 사람 일을 신경 끄라고 하면서 이제 그 라가나 쪽에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집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면서 그러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라가나의 집으로 온 거죠. 라가나거든요. 근데 라가나의 집 공간은 공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엄청나게 이제 대조가 되겠죠. 이 베넌 경사에 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저 초상화나 저런 것들도 보면 되게 밝고 그런 분위기지만 전체적으로 그 깊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모든 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조잡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선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저 정면에 걸려있는 저 초상화가 본인의 어머니 초상화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런 부분도 상당히 저 어머님의 느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위선이 많이 들어있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배넌이 온 거는 자기 그 집에까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협박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좀 바뀌어지겠죠. 그리고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호원을 그 제압을 하고 경고를 날리고 가는 거죠. 저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온 거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윌크스는 아까처럼 몸을 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바로 위에 서장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그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단지 몸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그거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라가나한테 경고하고 그러는 거 그만두라고. 네, 다시 집에 We only have a 왔습니다. few more years to go. 계속 이렇게 집이 행복한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협박까지 전화까지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행복한 애정씬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I 거는 love you. 예, 너무 위험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꼬마가 오고 더 없는 그런 가정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I need the car keys. 그리고 지금 자동차 키를 좀 달라고 합니다. 잠깐 갔다 온다고. 이제 이 장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요. 시동을 거는 순간 배넌의 차에 폭발물을 집어넣은 거죠. 죽이려고 배넌을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이 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게 그 사망을 했거든요. 그 사고로. 그리고 지금 이제 저렇게 춤을 추면서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 글로리아 그라함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지금 뭘 갖다가 그 칵테일 같은 걸 타는 거죠. 근데 지금 Hi, Larry.
잠깐만요. 네,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칵테일 들고 이때 어떤 유쾌하게 춤추는 장면이 나중에 어떤 장면으로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리마빈이 등장을 했죠. 여기서 빈스라고 하는 그 라가나의 바로 밑에 위치하는 그런 갱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레리라고 이 옆에 레리라고 보이는 저 인물이 또 그 빈스의 그 부하거든요. 근데 저 인물이 아까 그 예전 톰 던킨의 그 애인을 살해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그 라가나는 죽일까 여기 라가나가 등장하죠. 라가나는 저 빈스 보고 뭐라고 합니다. 왜 레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금방 시신도 발견되고 하면서 약간의 둘의 이제 갈등이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지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을 죽이기까지 할 필요 있겠나. 그런데 그 베니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문제가 되고요. 베니언 죽이려고 하다가 베니언의 부인을 죽였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We'll pay what she asks. 네, 이런 장면도 그냥 뭐 무심코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도심의 그 불빛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면 본인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위에 국장하고 이 라간하고 다 한 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에 경찰이건 정치건 하는 이런 쪽이 얼마나 갱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두운 쪽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나는 얘기합니다. 이제 곧 이제 정치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살인 사건 벌리고 처리하는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Enough headlines. 자,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폐차장에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보겠어요? 예, 이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부인이 바로 그 로프하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단골로 나오는 배우입니다. That's right. 네, 지금 기억하시겠어요? 여기서 에킨스라는 역으로 잠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딘 세이무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소유와 무소유 거기에서 그 막 덩치 큰 형사 기억하시겠습니까? Was Slim mixed up in that? 그래서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나 와이프랑 자식 둘이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별다른 단서를 못 얻는데 이렇게 이 에디트 에반슨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그렇지만은 해리라고 했던 것 같다. 뒤에 온 사람이 그런 어떤 단서 정도만 남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 고맙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소에 다시 왔습니다.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두가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빈스하고 그 다음에 빈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해리라는 이름을 알고 성을 모르니까 그 자기 처남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애는 처남집에 맡겨놨거든요. 처남집에 처남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여동생의 그 집에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집에 여동생의 남편이 남편 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좀 해다오. 7시, 9시 반인가? 전화를 해서 해리를 찾아다오. 그러면 해리 뒤에 성은 모르니까 해리 누군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해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